자, 오늘 이제 1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얘는 이제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사실들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가지고 생각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제 여기는 요 녀석을 보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는 F'1의 2배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될 수 있어. 연습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해가지고, 그러니까 F'X는 뭐가 됩니다? 얘는 3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2배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주세요라는 문제인 것 같아.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요거 잠깐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 자, 요렇게 딱 주어져 있는 거 얘를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그러니까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변형을 했었잖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해가지고 f1 더하기 h 그다음에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f1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더하기 f1이 또 이렇게 하나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여기는 얘를 이제 두 개로 쪼개가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더하기 h 빼기 f1 이렇게 하나 모양 만들어주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모양 만들어준 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가져다가 여기다가 딱 박아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F'1이 됩니다. 더하기 얘도 뭐가 됩니다? F'1이 됩니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F'1이 됩니다.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까지 생각을 했었잖아요. 우리 n분의 F A 더하기 NH 마이너스 F A 더하기 LH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H 어디 갔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의 결과는 뭐가 된다? n분의 n 빼기 L F 프라임 A가 된다. 라고 해서 그죠? 이런 공식을 선생님 그때 뭐라고 했었어? 이 공식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면 사용하지 말아라. 직접 너희가 만들어가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계속 만들다 보면 알아서 얘가 저기는 여기는 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예 체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체감이 될 때까지는 계속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스스로 계속 만들어봤던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 그렇죠? 연습 많이 해줘야 돼, 얘들아. 알겠죠? 딱 보고서 시계 형태를 적절하게 변형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 계수의 정의라든지 도함수의 정의라든지 이런 정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딱 놓고서는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해주세요라고 딱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정의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여기다 1 더하기 h를 넣겠지. 1 마이너스 h를 넣겠지. 두 개를 빼겠지. 그래서 0분의 0꼴 극한을 계산하겠지. 라는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거는 그냥 문제 답을 맞추겠다는 거지 개념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게 되는 거야. 난 열심히 개고생을 했는데 결국 나한테 얻어지는 거는 0분의 0꼴 극한 계산한 그거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오케이? 우리 미분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넘어가요. 마찬가지. 여긴 얘도 요런 녀석 앞에 미분계에서 충분히 해봤던 얘기잖아. 그지? 요것도 이제 숙달이 되게 되면은 여기는 얘가 뭐가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가 될까? 이 fx에다가 f'x가 될 것 같아.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생각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연습 많이 해주세요. 근데 여기 좀 편법을 좀 써볼까? 그 편법이라고 하면 이제 로피탈 정리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로피탈 정리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예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 고등 수준으로 증명이 불가능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되긴 하지만 이게 원론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로피탈 정리라는 거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을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스킬을 익혀서 우리가 식을 변형하는 능력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식을 변형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구조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요 녀석 네모친 거를 그냥 하나의 gx였어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겠어? g1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x-1이 될 테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테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내가 이거 g'1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g'1이 궁금한 건데 fx의 제곱이 다시 gx라고 하는 건 뭐였어? fx의 전체 제곱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G 프라임 X를 구해야 되니까 이 녀석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EFX에 곱하기 F 프라임 X로서 맞아요? 합성함수 미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죠? 속미분, 겉미분 해주고 속미분 해주고 이렇게 완성이 될 거야.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은 게 답일 테니까 아까 그 결과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이거 말고 어떻게 풀어도 괜찮아? 원래 풀이는 이거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마이너스 f1에다가 곱하기 fx 플러스 f1 요거가 될 테니 여긴 요 녀석이 f'1이 될 거고 요 녀석이 2배의 f1이 될 거고 여긴 얘가 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얘가 더 쉽지 않니?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서는 요런 모양을 만들어서 풀어야겠다. 0분의 0꼴 극한을 만들어서 요 모양 자체가 f'1의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다 마찬가지 이야기를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요. 똑같은 거 넘어가고 요건 좀 재밌네 문제가. 요거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맨날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 변형. 그치? 나한테 필요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요 녀석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딱 요 느낌을 봤을 때 이건 F'의 모양, 그 다음에 얘는 G'의 모양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뭐가 필요하니? 당연히 빼기 F1이 필요할 거고 다시 더하기 G1이 필요하겠지.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들 두 개를 잠깐 비교해보자. 그러니까 F1을 추가했는데 여기다가 G1을 추가하면 안 되잖아. 그지? 똑같은 것들을 빼거나 더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같은 값이 나올 텐데 너무 다행히도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잖아요. 그러니까 F1과 G1은 어때? 같거든. 를 먼저 관찰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게 뭐였으니까 F1과 G1이었으니까 그걸 먼저 관찰을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관찰이 끝났으면은 여기는 이 식은 어떻게 변형하면 되겠구만.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해가지고 F1 더하기 2H 그 다음에 마이너스 G1 마이너스 H가 있었을 텐데 여기 있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F1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더하기 G1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랑 얘랑 어차피 뭐하니까 같은 애니까 이렇게 변형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나 쪼개지고 이렇게 하나 쪼개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겠어? 얘는 3분의 2의 F'1이 될 게 분명하고요. 여기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 다시 여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뭐가 되겠어? 3분의 1의 G'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다시 그래서 식을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몇 번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단계를 점점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하나씩 써가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친구를 봤었냐면 다 모든 걸 다 암산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를 봤어요. 근데 그 정확도가 엄청나게 낮았어. 근데도 계속 막 암산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알아서 암산 실력이 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기 시작할 거거든. 그 전까지는 내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씩 써가면서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풀이 중에서 갑자기 선생님 저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해볼까? 그럴 필요 없어. 오케이? 선생님은 머릿속에 돌아가니까. 그리고 한 줄 더 쓰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한 줄 더 쓸 거예요. 그냥 시간이 더 많이 낭비됐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요거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어서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해서 답하면은 되겠다라는 느낌의 문제였던 것 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관찰하면서 적절한 변형을 찾으려고 자꾸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는 그 적절한 변형이라는 모양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 그렇지 않니? 어차피 우리가 배운 미분계수의 모양 딱 그 모양을 맞춰가려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목표를 딱 잡아놓고 가져가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유형 12번. 별거 없네요.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은 여기는 얘에 대해서 A랑 B를 구해주세요. 미정계수가 두 개가 달려있네요. A랑 B 이렇게 두 개의 문자가 달려있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보를 몇 개를 뜯어내야 돼. 두 개의 정보를 뜯어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나한테 정보를 두 개 전달해 줄 거야. 이런 생각도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야? 0분의 0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식.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미분 계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2가 될 거야 라는 식. 이렇게 두 가지의 정보를 한 방에 얻어낼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항상이야. 자, 봐봐. 리미트 x가 뭐 예를 들어서 4로 가고 있었어. x-4분의 그게 fx에다가 플러스 5가 있었어. 여기는 이 녀석이 2였대. 뭐 이런 식을 줬다. 그럼 나는 f4는 마이너스 5가 되겠구만. f'4는 2가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바로 정보들 두 개씩을 항상 뽑아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됐으니까 이 녀석을 내가 마이너스 f4로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정보를 두 개 뽑아낼 수 있구나. 그 미정계수 두 개까지 내가 당연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됐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정보에서는 여기서 일단은 얘는 뭐야? 정보를 하나밖에 못 얻겠다. 그죠? 왜냐면 0분의 0꼴이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지? 당연히 0분의 0꼴이 돼버렸으니까. 얘가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두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정보를 하나밖에 못 얻을 것 같아. 대신에 여기서 정보를 하나 더 줬네. 그지? 그러니까 정보 두 개 줬으니까 얘는 미정계수 두 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여기 94번도 한번 볼게요. 94번에서 무려 정보를 나한테 몇 개나 주고 있어? 총 4개나 주고 있죠? 맞아요? 4개나 주고 있어. 잘 봤는데 여기서. 자, 3차 함수라고 줬으니까 3차 함수를 기본적으로 세팅한다라고 한다면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세팅하는 여기는 얘가 가장 비효율적인 세팅입니다. 그렇죠? 가장 비효율적인 세팅이야. 그럼 가장 효율적인 세팅은 뭐가 있을까? 여기는 얘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다항식의 세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개념이 있지? 인수 정리라는 개념이 하나 있죠. 맞아요? 인수 정리가 뭐였어? 인수 정리가 fA가 0이면 이걸 통해서 나는 fx라고 하는 게 x-a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세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문제에서 딱 봤더니 일단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f0은 뭐구나? 0이구나. 다음 두 번째 f 이쪽으로 갈게. 이쪽으로 f1은 뭐구나? 0이구나 라는 이런 사실들을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0 f'0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에 f'1은 얼마구나? 4구나.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정보를 뜯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가장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뭘 했을 때, 세팅을 했을 때 식이 몇 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때? 되게 귀찮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무슨 개념을 사용하면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면 fx라고 하는 건 일단 x와 x-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군요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럼 남은 건 몇 차식? 1차식 하나 딱 남은 거잖아. 1차식만 세팅하면 되니까 내가 이렇게 두 개의 문자로서 세팅을 해주면 문자가 4개에서 갑자기 2개로 줄어버리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결국 여기는 이 녀석을 통해서 여기는 문자 2개를 해결하면 됩니다로 풀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팁 하나만 줄게요. 만약에 내가 이 비효율적인 걸 가지고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0이라고 주질 않았어. 0이라는 걸 아예 주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F0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얘는 항상 뭐야? 얘는 상수항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렇죠? F0이라는 건 항상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잖아. 상수항이 0이었군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F'0의 의미는 뭘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F'0은 요거를 미분한 거잖아, 얘들아.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3a의 x의 제곱 플러스 2b의 x의 플러스 c가 되죠. 얘가 지금 뭐라고? F'X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저기다 0을 넣으면 뭐가 되겠어? c가 나오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차 항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 식을 가지고 내가 요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는 얘를 fx는 뭐라고 세팅해도 괜찮아?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로 세팅해도 괜찮아.
그럼 여전히 미정계수 몇 개? 2개가 될 테니까. 그럼 이제 요거 2개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구나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미정계수 2개로 푸는 거고 저것도 미정계수 2개로 푸는 거니까 쌤, 그지? 뭐가 더 편할지는 너희 선택권.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겠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 나온 김에 하나 이런 얘기만 하나 해보자. 우리 그 2차 함수에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있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a의 부호, b의 부호, c의 부호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걔네들의 부호를 가지고 2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주세요. 뭐 이런 문제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단독으로 여기 있는 얘는 의미를 갖죠. 얘가 플러스였을 때는 아래로 볼록, 얘가 마이너스였을 때는 위로 볼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요 녀석은 어떤 의미를 가져? 얘는 y 절편이니까 x축 위에서 그러니까 y축 위에서 그러니까 y랑 만나는 점이 양수였을 때는 이렇게 지나고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지나고 있었을 거야. 뭐 이런 정보를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생각할 때 이 b라고 하는 요 녀석이 항상 우리한테 좀 귀찮게 했었어요. 얘는 지금 꼭 a랑 비교해가지고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게 뭐가 되니까 대칭축이 되니까 A의 부호랑 B의 부호를 같이 생각해 가면서 여기는 요 녀석의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얘를 비교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좀 전에 했던 이 얘기를 알고 있다면 얘들아 여기는 얘를 미분한 거에 0 집어넣은 게 뭐야? B잖아요. 맞아? 다시 얘를 미분한 거에 0 집어넣은 게 B잖아. 그럼 얘가 이 B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뭐가 될까? 얘는 X는 0에서 뭘 간다? 기울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접선의 기울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만약에 여기 얘가 플러스였어. 얘가 플러스였어. 얘가 마이너스였어. 이런 것들을 구해주세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를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요 녀석이 뭐였으니까 플러스였으니까 얘 기울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야. 근데 아래로 볼록이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라는 정보로서 그러니까 2차 함수의 1차항의 개수는 뭐가 된다? 0, 그러니까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거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 사용하기 좋은 녀석들. 오케이? 그 의미를 갖는 애들은 따로 저렇게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뭐 상중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가만히 딱 봐봐. 미정계수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지? 여기는 얘 하나씩 줬고 하나씩 줬으니까 이 2개의 정보를 가지고 풀면 되겠구만. 이런 문제. 그죠?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 13번. 유형 13번은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랑 똑같을까? F'1이랑 똑같아 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 녀석이 마이너스 3이라는 정보를 준 거고 1,1이란 건 나한테 자체적으로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라는 식을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문자 2개, 식 2개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됐죠? 오케이? 크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항상 있잖아. 너희가 관찰할 때, 문제를 관찰할 때 뭘 관찰하면 참 좋다는 거야? 항상 미정계수의 개수를 관찰하면 참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미정계수 하나 있었네. 쭉 가면서 미정계수 2개 있네. 미정계수 2개를 구하래.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3. 1,3이니까 A값 구해지겠구만. F'1이 M이겠지. 그지? M이겠죠? 발음 잘해야겠네. 그렇죠? 자, 여기는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M값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벌써 해석 자체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 풀어봐도 풀렸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이제 풀어보면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느낌으로, 그런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할 겸 요거 한 문제만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계산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좀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국은 얘를 fx라고 했을 때 f'1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였을 테니까 그냥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3배의 2x-1의 전체 제곱의 2배가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k가 될 거고 플러스 2x-1 전체 세제곱에다가 2x가 될 테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쓰라고 선생님이 그 합성함수의 미분을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저거 다 전개해서 하기 너무 싫잖아. 그죠? 어차피 난 여기다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1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1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돼? 요거 1이네. 그죠? 그리고 3에다가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k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어차피 1이네. 그러면 2가 되겠지. 이 녀석이 마이너스 16입니다. 를 만족하는 k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어. 괜찮죠?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14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되게 심도 깊은 얘기를 좀 해주고 싶긴 한데 너무 좀 갑자기 난이도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좀 요런 얘기를 좀 대체를 할게 얘들아. 잘 봐봐. 좀 얘기를 해볼까?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렇게 지금 y는 f'x가 있었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첫 번째 이 f'x라고 하는 녀석은 연속이어야 되거든. 오케이? 연속이어야 돼. 얘는 연속이 아니면 안 돼.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봐. 얘가 연속이 돼야 돼. 반드시. 그럼 왜 연속이어야 할까? 애시당초 이 F'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된 거야? F'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기울기. 기울기를 가지고 정의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잘 봐봐. 우리가 미분 계수를 정의할 때 그러니까 F'A라고 하는 걸 애시당초 정의를 할 때 잠깐 생각을 해봐. 이 녀석을 정의할 때. 얘를 정의할 때는 어떤 상황일 때 얘가 존재한다고 말하니 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애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같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 녀석과 자, 리미트 x가 a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들 두 개가 서로 같아졌을 때 그 값을 내가 k라고 생각을 해봐봐.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뭐라고 하는 거야? k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k라고 하는 거 의미에서 벌써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같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정의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긴 얘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려버리면 당연히 저 녀석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들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지금 F'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됩니다? 여기는 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순간 거기 있는 걔를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저렇게 좌우극한이 같은데 여기가 똥 떨어져 있는 이런 현상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일단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는 얘를 잘 봐봐. 여기는 요 녀석이랑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라는 애랑 얘랑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이것 때문에 로피탈 정리가 대학 수준에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녀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f'a라고 하는 건 항상 함수 값 자체가 극한 값으로 정의되어 있었어. 그지? 극한 값이 함수 값이 같아진다. 이거 두 개 같아졌을 때 얘가 존재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었어.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의 의미는 사실 항상 f'a랑 같아져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고등수학 수준에서는 그냥 같다고 봅시다. 이렇게 취급하고 가는 거야. 알겠죠? 얘랑 얘는 같다고 보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됐습니다. 대학교 수준에서는 나도 몰라요. 다시 얘랑은 그냥 같다고 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랑 또 누구랑 같겠어? 리미트 a 마이너스로 갈 때 f'x랑 요 녀석이랑 같은 거야. 이렇게 취급할 거야 라는 느낌이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어. 거기는 걔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gx라는 함수와 hx라는 함수로 쪼개져 있어. 얘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속에서도 한번 다뤄봤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얘가 결국 연속이 되려면 얘가 연속이고 연속이다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넣은 거랑 얘를 넣은 거랑 서로 같으면 얘는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얘에다 A 넣어서 같아지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렸었지. 됐어? 조금 더 나아가서 전제를 뭐로 깔아버릴 거냐면 G랑 H가 얘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로 전제를 깔아버려.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녀석을 가지고 내가 이게 모든 실수에서 f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게 해주세요. 라는 다시 fx가 얘가 모든 실수에서 뭐 해주세요? 미분 가능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결국 얘는 gx라는 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다 미분 가능했었을 거고 a보다 작았을 때 hx 전부 다 미분 가능했었을 테니까 결국 주 타겟 시대는 x는 a라는 곳에서만 뭐 한다면 미분 가능하게 된다면 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되니까 첫 번째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 연속이 되게 하려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GA랑 누구랑 같아지면 되는 거야? HA랑 같아지면 얘는 자동으로 연속이 될 거야. 근데 사실 여기 안에 깔려있는 내막은 어땠어? 여기는 얘 우극한과 함수값은 어차피 같을 거고요. 얘 좌극한은 얘 함수값이랑 같을 테니까 얘 함수값이랑 얘 함수값이 같아지면은 결국 좌우함이 같아지게 되면서 얘는 연속이 됩니다라는 내막이 깔려 있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거야. 미분 가능. 얘가 사실상 미분 가능하게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니? 리미트 x가 다시 h가 x로 하자.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a분의 fx-fa 이 녀석과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x-a분의 fx-fa 이 녀석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버리잖아. 근데 여기서 a 플러스로 갈 때 fx는 내가 gx라고 대체해서 쓸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함수값이랑 다 같은 거니까 이 녀석을 다 내가 GA라고 이렇게 바꿨어도 괜찮을 것 같아. 됐어? 마찬가지. 여기는 이 녀석은 A-로 가기 때문에 A보다 작은 쪽에서 얘를 HX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이 녀석은 여전히 GA라고 쓸 수 있지만 GA랑 HA랑 같기 때문에 얘를 HA라고 써도 괜찮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게 되겠니? 여기는 이 녀석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겠니?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g 프라임 x의 의미를 갖게 될 거고 여기는 이 녀석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h 프라임 a의 의미를 갖게 될 거야. 여기는 얘는 우리가 고등수학 수준에선 이렇게 퉁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이 녀석은 g 프라임 a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긴 이 녀석은 H'A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G'A랑 뭐랑 H'A랑 서로 같아져 버리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지금 X는 A에서 미분 가능해지고 싶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A 넣고 여기다가 A 넣고 서로 같아요 랑 요거 미분한 거에 A 넣고 미분한 거에 A 넣고 서로 같아요로 접근해버리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 안에 내막은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됐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되나요? 다시 한번 말할게.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됐어? 근데 여기는 얘는 결국 계산해보면 뭐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걸로 우리는 취급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딱 보는 거야. fx 딱 봐. 여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 보니까 뭐야? 둘 다 다항함수로 들어가 있어.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일 거거든. 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함수일 테니까. 이해되죠? 그럼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일단 연속이어야겠지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식 하나 만들어주고 미분하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식 하나 만들어주면 식 몇 개? 두 개가 생기면서 미정계수 두 개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딱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을 다항함수로 안 주고 막 이상한 함수로 주잖아. 그러면은 저기는 제일 내가 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사실 여기 원래 정의대로 요렇게 가서 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 구조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까지 너희가 정확하게 딱 알고 갔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그래서 미분 쪽이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말했듯이 미분을 하기 전에 극한을 배웠잖아. 극한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갑자기 거시세계가 돼버리고요. 그다음에 0으로 보내버리면 미시세계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우리가 상상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영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흐름 자체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논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한번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단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흐름들만 알면서 가면 될 것 같아. 됐어? 얘도 봐봐. 얘도 지금 보니까 미정계수 몇 개 있어? B랑 A랑 이렇게 두 개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식이 두 개가 튀어나오는구나. 미정계수 두 개구나. 라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요거는 이제 계산만 좀 복잡하게 나올 것 같은 왠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요거 지금 너희가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어떤 느낌이었어요? 일단 여기다가 A 넣고 서로 같아야 되니까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가 A의 세제곱이 돼야 됩니다. 라는 식 하나와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서 미분하면서 B가 사라지는구나. 그죠? 2A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2A 제곱 이렇게 같아지면 됩니다. 를 통해서 3A 제곱. 얘가 같아진다를 통해서 여기서 A 값이 튀어나올 거고 그중에서 또 하나만 구해달라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줬네. 그래서 A 값이 튀어나올 거고 A 값 집어넣어주면 알아서 B가 튀어나오겠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겠다. 됐어? 근데 풀다 보면은 이게 여기에도 여전히 막 B가 남아 있고 막 여기도 B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막 여기 A가 하나 더 곱해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적절하게 B는 꼴로 만들어 주게 된다면 당연히 A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A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A에 대한 방정식 풀면 됩니다. 이런 느낌. 됐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네요. 넘어가서 자 15번 가보자. 요건 또 그냥 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거는 고1 지금 여기서 배우는 고1 친구들한테 좀 되게 유리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뭐냐면 그래 나누기를 할 때 너무 당연한 얘기 잠깐만 해볼게. 우리가 어떤 다항식 fx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지금 뭘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거기 이렇게 나머지가 있었어. 그 나머지를 구해달래 라는 그런 문제였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이 1차식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녀석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상수항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2차식이 된다면 여긴 얘는 1차 뭐가 됩니다?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가 3차식이 되면 2차 이하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얘보다 차수가 하나 이상 낮은 것들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런 상황일 때 어때? 여기는 요 녀석, 이 몫은 별로 궁금하니 안 궁금하니? 안 궁금하죠. 여긴 얘는 절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 앞에 붙어있는 요 녀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1차식이었을 때는 얘가 x 어쩌고 a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다면 이 a가 숫자라고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지어놔 줄려. 여기는 요 녀석 숫자라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여기다 하나를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여기 상수항이라는 건 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 하나를 통해서 난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2차식이었다면 얘가 x-a, x-b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여기는 이거 1차 이하면 내가 ax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 몇 개 생겨? 두 개가 생겨. 근데 여기에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몇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연립해서 풀 수 있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구조를 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얘가 2차식이긴 2차식인데 뭔가의 제곱으로 이렇게 달려버리면 여기 있는 얘는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뭐야? 상수항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 1차식, 1차 이하의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두 개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때? 되게 불편하게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어려웠었어. 그렇지 않니?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 구조를 이제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하나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잘 봐봐. 그러니까 요거잖아. x의 세제곱. 다시 요거랑 조금
동떨어진 문제네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아니죠? 요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x의 10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어. 얘를 내가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궁금해. 얘를 ax 더하기 b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는 몇 개가 있으니 2개가 있으니 여기는 얘는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다 뭘 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그러면 식이 하나 나올 테니까 A랑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는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끝이란 말이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얘를 뭐 넘겨주고 또 뭐 변형해가면서 적절하게 약분해주고 다시 한 번씩 넣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는 뭘 하면 되냐면 잘 봐봐. 여기는 이 식과 여기는 이 식은 얘들아 애시당초 뭐 한 식이야? 같은 식이죠. 항등식이란 뜻 자체는 뭐였어? 두 개가 똑같은 식이에요 라는 뜻이었으니까 얘를 미분한 결과랑 얘를 미분한 결과는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내가 10x의 9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요거를 미분하면 2배의 x 더하기 1에 요거 미분하면 어차피 1이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의 제곱에 요거 미분한 형태가 하나 들어갈 거고 요거 미분해버리면 얘는 a 요렇게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은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뭘 갖게 돼?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따가 다시 한번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된다면 그러면은 나는 a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식을 하나 뭐 할 수 있어? 불려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또 하나씩 나올 테니까 그 두 개를 연립하면 당연히 a랑 b를 구할 수 있는 되게 편한 구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금만 더. 다시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얘는 요렇게 돼 있는 요 상황에서 선생님이 뭐 했냐면 양변 얘 미분했고 얘를 미분했단 말이야.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x의 제곱에 2x 마이너스 플러스 3이었어. 이렇게 돼 있는 방정식이 있었다고 쳐보자. 됐나요? 넘기면 방정식이 되겠지.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양변을 미분해서 하는 것가 가능할까? 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일단 이게 가능할까요? 얘는 지금 됐잖아. 얘는 됐잖아. 여기는 얘는 될까? 이건 절대 안 돼. 오케이? 되게 신기하지? 같은 등식이란 말이야. 같은 등식인데 그래서 항등식이랑 방정식을 너희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항등식은 애시당초 두 개의 식이 완전히 같은 식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미분한 거랑 이 식을 미분한 건 당연히 똑같은 식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건데 방정식은 어때? 두 개가 다르잖아. 애시당초. 다른데 같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맞아?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2x가 될 거야.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같다고 하면 x값 몇 나와요? 1 나오죠. 여기는 얘는 실제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되니까 3이랑 1이랑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얘는 3 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가 완전히 달라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봐.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생각해봐. 얘를 생각해보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 뭐 이렇게 생겼겠지. 됐나요? 됐어? 그리고 얘랑 같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로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니까 얘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3이 됩니다. 이게 이 방정식의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요 녀석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 요 녀석은 뭐야? 요 녀석의 접선의 뭐야? 기울기잖아.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2일 게 분명하니까 그럼 여기는 얘 접선의 기울기 중에서 2가 되게 하는 얘랑 기울기가 똑같아지게 하는 요 녀석을 만족하는 그 x값을 구해달라는 의미로 완전히 바뀌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양변을 미분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항등식에서만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런 거 할 때도 함부로 그냥 막 양변이 있으니까 양변 미분하면 똑같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생각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식 자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좀 어렵나? 그래요. 요거는 결국 요 녀석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얘의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라는 결론이거든. 요거는 요 다음 파트가 바로 접선 얘기로 넘어갈 거야.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줄게요.
알겠죠? 얘가 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겠구나, 풀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흐름들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얘들아? 할만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 이런 문제네. 요 문제를 한번 해볼까? 잘 봐봐. 우리가 있잖아, 그 시험지에서 저 문제를 딱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저 문제를 딱 시험지에서 딱 만났어 라고 그냥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 당연히 뭐야? 0분의 0꼴의 극한이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뭐 하고 싶어?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0이 되는 인수를 찾아내고 싶어. 그 다음에 인수를 찾아낸 다음에 뭐해? 약분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0분의 0꼴 극한을 해결하고 싶어가 너무 당연한 생각이거든. 근데 그러려면 여기는 얘를 풀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니? 1 다음에 마이너스 1 다음에 1 다음 마이너스 1 다음에 1 다음에 4, 3,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조립제법을 해서 그 몫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쟤는 저기서 9였으니까 망정이지.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주지도 않았어. 그냥 n이라고만 줘버렸어. 그렇죠? 얘가 막 90이었어. 이렇게 돼 있으면 끔찍해.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뭘 배운 사람으로서 미분 계수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를 배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x의 9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x의 8제곱, 플러스 x의 7제곱, 마이너스 x의 6제곱 더하기 x의 5제곱이라는 애를 fx라고 그냥 내가 여기서 상수항을 뗀 나머지 이만큼을 전부 다 fx라고 바라본다면 내가 여기다 1 집어넣은 결과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1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자동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F1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요 녀석을 이렇게 놓는 순간 얘는 알아서 얘가 되게 돼 있어. 그렇다면 여기는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건 결국 뭐가 된다는 소리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이 된다는 소리니까 내가 궁금한 건 f'1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군요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난 뭘 하면 되겠어? 이 녀석을 한번 미분을 싹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f'x는 얘는 9x의 8제곱 마이너스 8x의 7제곱 더하기 7x의 6제곱 마이너스 6x의 5제곱 더하기 4x 뭔 소리야? 5x의 4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 1 집어넣어 버리면은 요렇게 1, 요렇게 1이니까 얘는 7이 되겠구만. 얘는 7이 될 수밖에 없겠구만.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서 풀면은 개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근데 여기서 꼭 굳이 선생님이 지금 상수항을 남겨놓고 풀었었잖아. 근데 상수항을 안 남겨놓고 그냥 위에 있는 걸 통째로 다 그냥 내가 이렇게 놓는다면 오케이? fx라고 놓는다면 얘는 알아서 뭐가 될 게 분명해? 0이 될 게 분명해. 됐어? 그러면 여기는 이 형태는 여전히 이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수항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너의 선택의 문제고 오케이? 선생님은 그냥 이걸 통째로 놓는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얘를 통째로 fx라고 넣으면 당연히 1 넣었을 때 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요거를 미분해서 똑같잖아. 어차피 상수항 미분하면 빵 되니까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요 마지막 개념인데 요거는 다시 잠깐만 이 앞에 거 먼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봤을 때 이걸 그냥 통째로 뭘로 놔버려? fx라고 놔버려. 됐어? 이걸 통째로 fx라고 놔버려. 그럼 여기는 얘는 f'2가 된다는 소리잖아.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f'2가 이거 미분하면 n, x의 n-1제곱 더하기 1. 이 녀석이 지금 k. 여기다가 지금 2 집어넣은 게 k입니다. 라는 식을 통해서 자연수 조건을 가지고 또 k 상수에 대해서 여기는 이 녀석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일단은 2 집어넣을 때 빵 된다라는 걸 가지고 n 값을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분모에 2를 집어넣었을 때 분자에 2를 집어넣었을 때 빵이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n을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풀면 된다는 소리고 마지막 자 요거는 그냥 노가다 문제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잘 봐봐 얘들아. 앞에서 문제랑 좀 다른 느낌이 하나 있을 텐데 앞으로 가면 이런 건 그냥 함수 fx 뭐 예를 들어서 함수 fx 보통 줄 때는 함수 fx 이런 식으로 주거든. 근데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줬어? 되게 친절하게 다항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라고 줬어요. 그렇죠? 왜 줬을까? 그냥 함수라고 주면 안 됐던 건가? 얘는 그냥 함수라고 주면 못 풀기 때문에 2차 함수라고 친절하게 준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런 조건 있잖아. 이런 조건에서 우리한테 강요하는 그 강요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뭘 해달라라는 얘기냐면 다항식을 세팅해달라. 그러니까 2차식이었으니까 2차식을 세팅해달라. 그러니까 fx를 그냥 뭐라고 놔달라? 얘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놔달라. 라는 이야기로서 저 2차 함수를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집어넣고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한 걸 여기다 집어넣고 요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항등식 입장에서 개수 비교를 해주세요라는 문제로서 나온 걸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그냥 노가다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얘가 2차 함수라고 준 건 그나마 어때? 조금 친절한 거야. 쟤를 다항함수라고 줘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된다? 차수를 찾아줘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수학 상에서 배웠던 개념이죠. 오케이? 다항식을 세팅해. 다항식, 여기 있네. 다항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얘를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건 차수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일단은 항상 모르면 가정한다가 기본이야. f를 내가 n차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f'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n-1차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두 개를 곱했으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2n-1차가 좌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우변이 몇 차였어? 1차였거든. 그러니까 n값은 1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fx는 뭐가 됩니다. 여기서는 ax 플러스 b라고 세팅하고 시작할래요. 그럼 f'x는 뭐가 되니까 a가 되니까 얘네들 저기다 숑숑 집어넣고 계산해 주세요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미분 계수와 도함수 얘기까지 완전히 다 끝났네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쭉쭉쭉쭉 넘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접선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봅시다. 이제 접선 얘기로 넘어왔어요. 아까 했던 이야기도 여기서 이어서 다시 한번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접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일단은 접선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접하는 뭐야? 직선을 가지고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죠? 접하는 직선을 가지고 접선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뭐라는 거야? 직선이 우리의 관심사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직선에서 우리의 그 포인트는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뭐 있었지? 직선에서 뭐만 알면 끝납니다.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끝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선 이야기는 항상 두 가지로,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 두 번째 지나는 한 점, 이렇게 두 개만 알고 있으면 기울기가 m이라고 하고 지나는 점이 a,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접하는 직선,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m에다가 x-a에 더하기 b가 됩니다.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됐죠? 이게 우리가 직방에서 했던 이야기였잖아. 그지? 접선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접선이라고 하는 것도 접하는 직선이었으니까 요 녀석이 궁금하다면 당연히 요 녀석이 지나는, 다시 요 녀석의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과 요 녀석의 지나는 한 점이라고 하는 녀석, 요거 두 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접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f'a라고 생각을 했었잖아. 그죠? 다시 그러면은 여기는 요 점이 내가 a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기울기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얘들아? f'a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지나는 점은 또 뭐가 될 수밖에 없어? a, fa가 될 수밖에 없어. 요 생각이거든. 되나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접하는 접선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다면 y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f'a가 기울기일 거고요. x-a에다가요. 더하기 fa가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냥 이게 끝이야. 개념 자체는 이게 끝이야.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핵심을 하나 딱 잡아보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은 누가 될까요? 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접점의 x좌표인 요 녀석이 결국 핵심적인 녀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알아야 내가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원래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y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얘를 알아야 도함수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 미분 계수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접선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뭘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얘는 접점의 x좌표를 접점의 x좌표만 알면 여기는 요 녀석만 알면 그냥 끝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해줬으면 좋겠어.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되나요? 그런데 수학에서 항상 접점의 좌표를 주겠니 안 주겠니? 안 줄 수도 있잖아. 주면 땡큐한 거고 안 주면 어때? 구하면 되지 뭐. 그지?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또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알면 뭐 한다? 그냥 알면은 괜찮아. 그냥 알면 그거 가지고 그냥 구하면 돼. 이런 얘기라면 모르면 어때? 모르면 뭐 한다? 맨날 하는 얘기잖아. 모르면 가정한다. 그죠? 가정한다는 건 뭐야? 그냥 t로 놓는다. 뭐 t가 아니어도 좋아요. 뭘로 놔도 괜찮아. 가정한다는 거는 그냥 어떤 문자로 놓는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얘로 놓았을 때 결국은 여기는 요거를 t값을 구해야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로 놓았을 때 결국 내가 두 번째 생각은 뭐겠어? t에 대한 방정식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게 된다면 그 해가 뭐야? 그 t값이 될 테니까 이제는 이 해를 구한 순간 뭐가 되겠어? 알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겠지. 그냥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됐나요? 다시 접선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접점의 x좌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알면 뭐 할 수 있다? 구하면 된다. 아니,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모르면 뭐 한다? 가정을 해놓고 그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방정식을 만들어서 t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t값이 나오면 이제 접점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 알게 된 t값을 통해서 다시 접점 x좌표를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준다가 요 얘기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문제로 바로 가보자. 이런 문제처럼 봐봐. 곡선 위에 주어진 점인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접점 x좌표를 현재 알고 있는 중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게 쉬워지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2x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4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2,3인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여기는 얘가 답이군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 전부 다 뭘 알고 있으니까 접점의 x좌표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공짜로 준 거나 다름없어. 이런 느낌입니다. 미분계수를 열심히 구하고 그게 기울기가 될 테니까 걔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줍니다. 이런 느낌. 괜찮죠? 넘어가서 두 번째는 자 봐봐. 다음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기울기가 1인 접선 이렇게 기울기가 1짜리인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거든. 근데 저기는 쟤는 현재 어때? 키워드 뭐야? 접점의 x좌표를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지? 모르니까 뭐 하면 되겠어? 여기는 이 점이 뭔지 몰라. 난 여기는 이 점을 뭐라고 할래? 일단 t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래.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겠니? 접선의 기울기를 줬잖아. 기울기 줬으니까 얘를 미분해서 t를 집어넣으면 즉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너무 당연한 정보를 가지고 됐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t에 대한 방정식이 그렇게 어려운 녀석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t값을 구해봤더니 결과적으로 t는 1이래요. 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이제 접점의 x좌표를 알게 됐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기 있는 그 녀석을 얻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7이 되나요? 1,7이라는 점을 지나고요. 이제 기울기는 알고 있었던 거니까 y는 1에 x-1 더하기 7로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으로 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의 핵심은 항상 접선의 방정식 얘기 나오면은 항상 접점의 x좌표로 관심이 가면 되는 거야.
그 관심이 이동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관심이 이동을 해버리면은 되게 쉬워져요. 모르면 뭐 한다? 그냥 가정해놓고 푼다 이런 느낌이라서. 자, 3번도 한번 가보자. 요거 세 번째 것도. 자, 요 녀석 얘는 지금 그래프가 사실 어떻게 그려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졌다 치고 그럼 기울기가 1자리가 이렇게 있었나 봐. 그럼 여기는 접점의 x좌표가 몰라. 얘는 t라고 또 놀래. 됐어? 그러면 요거 미분한 게 뭐야? 3t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미분한 거에다 t를 집어넣으면. 그럼 거기는 그 녀석이 1이라고 준 거니까 t 값은 뭐가 되겠어? 뿔마 1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기울기 1자리가 2개 있었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접점이 몇 개 생긴다는 소리야? 2개 생긴다.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다는 소리야. 그럼 얘가 현재 마이너스 1이었구만. 여긴 얘가 현재 1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2개가 돼버린 거지. 됐어? 그럼 접점 2개니까 접선 당연히 2개일 게 분명하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여기다 집어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됐죠? 기울기는 둘 다 1이었으니까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 y는 1에다가 x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될 거고 요 녀석은 뭐가 되겠니? 얘는 y는 1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라고 해서 두 개의 접선을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때요? 진짜 쉽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좋아요. 그럼 이제 표현을 이런 식으로 주면 어떨까? 자, 곡선, 저기 있는 쟤를, 곡선 위에 여기 있는 얘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 궁금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선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 접선과 수직인 직선. 수선 아니야? 들어봤을 텐데 한 번쯤은. 법선. 이런 얘기 못 들어봤니? 자, 이제 들어봤어요. 그죠? 다시. 여기 이렇게 또 이게 있었나 봐. 이렇게 있었나 봐. 여기 2,0을 지나고 뭐 2,0이 여기 있었나 보지. 뭐 대충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 요게 뭐야? 접선이야. 그죠? 근데 얘랑 수직이 되는 요 점을 지나면 얘랑 수직이 되는 이렇게 되는 이 선을 가지고 이 점에서의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얘는 지금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법선도 똑같죠. 결국 개념 자체는. 어쨌든 뭐겠어?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그 기울기가 이제는 F'A가 아니겠지. 그죠? 여기는 얘랑 뭐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F'A를 역수치한 다음 마이너스 붙여놓은 게 이 녀석의 기울기겠지 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여기는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일단 여기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 요 점 일단은 뭐야? 일단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가 되잖아.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봤어. 그럼 얼마야?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계산이 안 되니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이 법선의 기울기는 얼마였다? 8분의 1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여전히 2,0을 지날 테니까 얘는 2,0을 지나라는 두 개의 정보를 우리는 또 여전히 구해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8분의 1에 x-2에다 더하기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걸 법선의 방정식을 구했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가고요. 다음 얘랑 평행한 직선 여기에 접하고 얘랑 평행한 직선이라고 줬어. 그럼 얘는 뭐야? 그냥 기울기가 3이다라고 나한테 주고 싶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울기가 3짜리인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여전히 모르니까 또 t라고 놓을 거고 얘를 미분하면 3t 제곱이 될 텐데 그 녀석이 3이 되는 t 값은 뿔마 1이 될 거고 뿔마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있었다는 소리네.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이 녀석이 현재 1이었구만. 이런 식으로 또 찾아주면 되고 여기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y좌표 찾아주면 되고 기울기는 다 3이었을 테니까 접선의 방정식 각각 2개 마련해 주면 되고 딱 그 흐름을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접선 얘기 딱 나왔잖아. 그럼 얘는 진짜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됐어? 마지막 보자. 접선 얘기 중에서 다시 요거는 다 이해됐죠, 얘들아? 요 흐름 정확하게 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접선 문제의 유형을 딱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접선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유형은 딱 3가지로 나오게 되거든. 오케이? 자, 접선 문제, 접선을 구한 접선 구하기의 유형 1번은
i에 대놓고 나한테 접점을 줄 때. 접점을 줬어. 그냥 얘는 이걸 줘버렸어. 오케이? 그럼 접점을 줘버렸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돼? 그냥 구하면 돼. 구하면 맞죠? 난 진짜 국어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맞죠?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그냥 기울기를 줬어. 기울기를 줄 때.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해본 거란 말이야. 됐어? 근데 기울기를 줬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접점을 안 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만 내가 요 녀석만 알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걔를 안 줬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해결했었니? 접점의 x좌표를 t로 가정했었죠.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t로 가정해 놓고 이걸 가지고 결국 f't가 뭐가 된다? 요 녀석의 기울기 m이라고 했을 때 걔가 m이 된다라는 요 녀석이 뭐가 되겠어?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니까 결국 얘를 가지고 나는 t에 대한 방정식 풀어서 t 값을 구해주고 그럼 접점을 알게 됐으니까 그냥 구하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풀고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가 쉬운 이야기. 됐어? 이제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을 줄 때. 근데 얘들아 이 패턴을 어서 많이 봤던 것 같지 않니? 이 세 개의 패턴 어서 많이 봤던 패턴 아니야? 원방에서도 원의 접선 얘기할 때 딱 이 패턴 가지고 했었어. 기억나? 접점을 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그다음에 곡선 밖에 원 밖에 한 점을 줄 때 방정식 이렇게 세 개를 줬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얘도 똑같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뜬금없이 여기에 어떤 이런 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은 접선,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은 접선, 요렇게 돼 있는, 요렇게 돼 있는, 요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이 궁금한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을 내가 A, B라고 합시다. 여기 얘가 A, B라고 곡선 밖에 한 점을 나한테 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건데 다시 접선 문제가 나왔으니까 접선이 궁금한 거니까 나의 관심은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고? 여기로. 항상 나의 관심은 접점의 x좌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접점 x좌표를 여전히 뭐라고? t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됐어? 접점 x좌표를 t라고 가정하면은 그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ft가 될 게 분명하잖아.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가정한다는 거의 의미가 뭐니? 가정한다. 내가 저기 있는 쟤를 아직은 모르지만 왠지 그냥 나는 있는 척을 할 거야 이런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지만 괜히 난 있는 척을 한번 해볼 거야 이런 게 가정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 몰랐잖아. 그래서 사실 얘를 구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있는 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거기는 그 녀석이 원래 주어져 있는 기울기랑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t값을 구할 수 있잖아. 여전히 내가 가정을 한다는 건 뭐 한다고 얘들아? 없는데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한다 이런 뜻이야. 나중엔 진짜 알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아는 척을 했었어.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뭐가 주어진 거랑 똑같아. 접점이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얘인데 난 지금 여기는 얘를 가정해 놨잖아.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야 되겠지. 됐어? 근데 그 연결고리는 누구밖에 없니? 얘랑 얘의 연결고리는 뭐밖에 없어? 사실상 이 선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니? 얘랑 얘의 연결고리는 이 선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요 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y는 f't에다가 x-t에다가 더하기 ft가 됩니다로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근데 거기는 걔가 뭘 지난다고 했으니 a, b를 지난다고 했으니 여기다가 a를 넣고 여기다 b를 집어넣어.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나와요? b는요 f't a-t 더하기 ft라고 해서 얘는 이제 a랑 b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난 t만 모르는 상황. 얘가 t에 대한 방정식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괜찮아요?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그 방정식을 풀면 뭐가 되는 거야? t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t값을 구한다는 건 이 점을 알았다. 이 점을 알았다는 소리가 되니까 다시 1번으로 가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이런 흐름을 갖게 돼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다시 봐봐. 이 큰 세 개의 주제 중에서 요 녀석이 결국은 뭐야? 메인이 되는 거지. 요 녀석. 얘를 알아야만 나는 풀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은 알아 몰라? 사실상 몰라. 모르니까 일단 아는 척 한번 해보자. 아는 척 한번 해보자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얘는 아는 척 했을 때 f't가 m이 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편하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여기는 얘는 여기는 요 녀석을 가정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고 그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이 점을 지난 다음에 여기다 a, b를 집어넣어주면 여기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올 테니 그 방정식을 풀어서 난 뭘 구할 거야? t 값을 구할 거야. 되나요? t 값을 구해준다면 이제 알게 된 거니까 알아서 풀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일단 이 흐름을,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흐름을 정확하게 딱 알고 가면 좋겠어요. 되나요? 그럼 이 흐름대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지금 선생님 풀이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흐름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지금 얘가 이해가 되냐 안 되냐로 결정 지어질 것 같아. 오케이? 한번 해볼게. 자, 여기는 얘가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볼게. 여기에 대충 1,-1이 있었다 쳐보자. 나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현재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모르거든. 뭐를?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가정할 거야.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기는 얘를 미분한 거에 t를 집어넣은 2t-1이 기울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t를 집어넣어. x-t. 그 다음에 더하기 ft.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된 이 녀석이 뭐가 되겠어?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걷다가 난 뭘 집어넣을 거라고? 접선이 얘를 지난다. 직선이 요 녀석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된다? t의 방정식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자, 얘랑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t, 3t, 플러스 2t. 상수항 마이너스 1 없어지네. 얘가 0이니까 t 값은 뭐가 되는 거야? 0 또는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이상하네. 그래. 0 또는 2가. 왜 두 개가 나왔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두 개가 나온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지금 보면 딱 그림으로 봤을 때 몇 개 나와야 될 것 같아?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지?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녀석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고 한 요쯤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지는 게 너무 뻔하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접점의 x좌표 두 개를 얻었네. 얘가 0이었고 여기는 얘가 뭐였네? 2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얘는 0,0이 될 거야. 그다음에 2 집어넣으면 몇이야? 2가 나오네요. 2,2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에다가 0 집어넣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냥.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여긴 얘가 3이 될 테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의 x-2에다 더하기 2가 됩니다. 로써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내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흐름을 정확하게 딱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요 흐름만 잘 잡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접점의 x좌표가 가장 중요하다. 시연아, 안 돼. 계속 졸면은 안 돼. 그랬죠? 그럼 지금 다 하는 얘기가 다 안 들릴 거야. 다시 접점의 x좌표가 중요하다. 이 녀석을 알면 그대로 구하면 되지만 모르면 가정해놓고 방정식 만들어서 풀면 된다. 이런 흐름입니다. 오케이? 밑에 있는 문제, 요 문제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자, 봐봐요. 일단은 2번 문제죠. 두 번째 거. 자, 여기는 요 녀석에 있는데 여기는 얘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3차함수 그래프 못 그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2차함수 이렇게 그리면 되고 3차함수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대충 일단은 저렇게 그려봐. 모양이 맞든 안 맞든 어쨌든. 그 다음에 아무 점이나 잡는 거야. 그냥 대충 아무 점이나 잡아요. 마이너스 1,2였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접선, 혹은 또 뭐 이렇게 되는 접선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접선도 있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뭐 3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 중에서 우리는 대표로 하나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딱 하나만. 요 녀석만 그냥 t라고 잡고 시작을 하는 거야. 됐습니다. 그 왜 하나만 잡아도 되냐면 저 하나의 방정식을 통해서 근이 3개가 나올 테니까 저렇게 나올 거야. 만약에 근이 2개가 나왔다면 지금 저 모양이 저렇게 안 생겼다는 소리일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t에 대한 방정식으로 근의 개수, 접선의 개수가 결정될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하나만 놓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난 여기는 요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지 라는 생각이니까 요걸 미분해. y는 뭐가 되겠어? 3t의 제곱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그 다음에 t, ft니까 x-t에다가 더하기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 돼 있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됐죠? 다시 여기는 얘를 왜 세웠는지를 알아야 돼, 얘들아. 이제 왜 세웠는지를 알아야 돼. 왜 세운 거야? 얘랑 얘랑의 연결고리는 이 선밖에 없었으니까 이 선을 만들어서 얘를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이 식을 세워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고 딱 바라보면 이 식이 그냥 이 자체로 뭐가 돼버리는 거야? t에 대한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난 저기서 t에 대한 방정식을 열심히 풀면 됩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세제곱자리는 요거랑 요거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럼 제곱자리 찾아보자. 제곱자리 3t. 3 요렇게 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t제곱인데 마이너스 2t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창 찾아보자. 1창은 요 녀석이랑 요 녀석 플러스 2 밖에 없네. 그죠? 플러스 2. 플러스 2t. 됐나요? 그 다음에 상수항. 상수항은 요거랑 요거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할까? 괜찮니? 그래서 다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여기다 이제 적절한 값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2 정도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이제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2가 있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1,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러면 얘는 지금 보니까 t 플러스 2에다가 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실수인 t 값은 저거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3개짜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생기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의 점이 있었다면 얘는 이렇게 하나만 그을 수 있거든. 다른 건 못 그어버려. 이런 상황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t값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4인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를 지나며 기울기는 요거였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12에다 플러스 4가 되면서 16이 되나? 뭐 이렇게 커지네 숫자가. y는 16에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계산량 자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아예 감을 못 잡는 상황이라면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는데 접점의 x 좌표였는데 그죠? 접점의 x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가 없었어. 그럼 얘는 가정해야겠구나. 가정하면은 그 방정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는 요 녀석과 얘 가정은 해놨잖아. t로. 그다음에 얘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의 연결고리는 이 선밖에 없었으니까 이 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이 점을 집어넣으면은 연결이 되겠구나. 그럼 난 그 방정식을 통해서 t 값을 구하면 접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겠구나. 접점의 x좌표를 구해지면 접선의 방정식 당연히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게 물 흐르듯이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단순히 이거 다음 이거 하랬어, 저거 다음 이거 하랬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라인을 암기하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풀 수 있겠지. 그지? 몇 문제 정도. 그렇게 공부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쉬운 문제만 있진 않을 테니까. 됐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근이 2개가 더 나왔다면 지금 계산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치? 계산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는 머릿속이 혼란스럽게 시작하죠. 근데 혼란스럽지 않아질 수 있게, 그죠? 흐름 자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오늘 접선 얘기의 핵심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접선 얘기의 핵심은 뭐였어? 첫 번째, 접선은 직선이다. 접선은 직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궁금하다면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된다. 그런데 접선 얘기에서는 그럼 그 두 개의 정보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걔가 접점의 x좌표였다. 접점의 x좌표를 알고 있으면 나는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지나는 점도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그럼 크게 접선 방정식 구하는 방법 유형은 총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접점을 주는 고마운 경우, 그 다음에 기울기를 주는 조금 덜 고마운 경우, 그 다음에 곡선 밖에 한 점을 주는 제일 안 고마운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구나. 이 3가지는
그냥 다이렉트를 구하냐 아니면 방정식이 쉽게 나오냐 방정식이 어렵게 나오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완벽하게 다 똑같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 흐름만 읽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쉬울 거예요, 얘들아. 정말로 많이 쉬울 겁니다. 알겠죠? 물론 계산량이 복잡하긴 하지만 많긴 하지만 어려운 계산은 아니잖아 또. 그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오늘 좀 애매하게 끝나겠네. 일단은 유형 롤의 정리랑 이런 거 하기 전에 유형 조금 들어가서 몇 개 좀 문제 풀다가 마칠게요.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문제. 이제부터는 선생님 개념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 다 설명했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한번 가보자. 해석만 잘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잠깐만 얘들아. 우리가 갑자기 접선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 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뜬금없이 지금 미분을 열심히 배워왔잖아. 미분을 열심히 배웠는데 갑자기 우리가 접선 파트로 딱 넘어왔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어차피 미분에서의 기하학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가 있었으니까 나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보너스를 하나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됐어? 그러면 봐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둘 중에 하나를 얻은 게 되는 거잖아. 진하는 점만 알고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올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근데 진하는 점은 원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녀석이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을 배운 김에 접선의 방정식 얘기도 여기서 하고 가면 좋겠다 해서 나온 그냥 조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게 좀 잠깐 새길로 샌 하나의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할 수 있으니까 한다. 이 정도 느낌. 됐죠? 봅시다. 자, 여기는 얘 위에 점, 얘 위에 점.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체크하는 습관들 들여주면 좋아요. 미정계수 2개 있구만. 그 다음에 2,6. 2,6이니까 식 하나 나오겠다. 식 하나만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기울기가 8이다. F'2가 8이구나. 식 하나 더 나왔네. 미정계수 2개니까 식 2개니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요. 다음. 보자. 다음엔 뭘 줬나? 자, 여기는 얘의 위에 점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입니다. 라고 줬어요. 그래서 미정계수 몇 개? 3개네, 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1,3을 지난다, 1,3을 지난다니까 A 값은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그러면 여기는 요 함수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얘 함수에서 1,3에서의 접선을 구하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중에 접점을 준 경우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는 얘가 당연히 완성될 거고 그걸 통해서 B랑 C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괜찮죠?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넘어가. 다음. 그래요. 여기서 또 이런 조건 좋네요, 얘들아. 이런 조건. 자, 요 녀석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어떻게 해달라. 라는 걸까요? 되게 많이 나오는 조건 중에 하나죠. 저기서 딱 4글자가 떠오르면 됩니다. 아까도 했던 거야. 그렇지. 인수정리.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정리를 어디에만 0이 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봐. 일단 기본기는 뭐야? 는이 있을 때, 는이랑 는이 있을 때 는 K를 하나 박아주세요. 이게 국룰이라고 했어요. 그죠? 는이 있을 때 는 K 박아주는 건 국룰입니다. 이유는 뭐야? 미정계수 하나를 놈으로써 나는 식을 3개로 불려낼 수 있어요. 원래 2개짜리 식이 3개로 늘어나면서 훨씬 더 보기 편한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는이 있을 때 는 K를 박아줍니다. 해서 얘는 이렇게 먼저 바라봐 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상에서도 인수정리 쪽에서 되게 많이 하던 거죠. 이렇게 바라봐 있는 거를 F0-K는 0으로, 그 다음에 F3-K는 0으로, F4-K는 0으로 해석을 해준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fx-k라는 다항식이 있는데요. 걔는 0 넣으면 빵이고 3 넣으면 빵이고 4 넣으면 빵이기 때문에 x-3과 x-4와 x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가 됩니다. 됐어? 근데 얘가 몇 차식이라고? 3차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최고차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는 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할 수 있어? fx를 x, x-3, x-4에다가 플러스 k로 미정계수 하나로 한 방에 세팅이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수정리라는 건 진짜 되게 유용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 다시 잘 기억해놔. 인수정리 진짜 유용한 애구나. 이거 배울 때 다시 한번 배웠잖아 이미 그죠?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구나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위의 점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미정계수 K 하나 있는데 이 컴마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K 값 구해질 거고 접점 알고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라는 흐름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 좋습니다. 수직인 방정식 법선이라고 했죠? 법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선생님은 얘가 넘어간 형태로 알려준 거야. 그냥 얘를 이렇게 놓은 것뿐이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로 선생님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자, 점점 넘어갈수록 너희들 쫄리죠. 숙제가 좀 늘어날 것 같아. 막 쫄리죠. 자, 봅시다. 다음 거. 여기는 요 녀석이 얘 위에 점 1,2에서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얘들아 조금 그래요. 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 너무 뻔한 얘기 말고. 오케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봐봐. 자, 여기는 얘잖아. 얘 위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가능하잖아. 그럼 그 접선의 방정식이랑 얘랑 연립하면 뭐가 되겠어? 다른 교점도 구할 수 있겠죠.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교점 구해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면 거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y좌표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쟤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게 확실해. 그거는 괜찮아. 근데 여기서는 좀 재밌는 얘기 다시 봐봐. 3차 함수 그래프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얘들아 여기에 1이 있었고 여기서의 접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내가 현재 궁금한 거는 뭐야?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 A가 궁금한 거고 이 A 값만 나오면 알아서 지금 집어넣으면 B 값은 나올 테니까 A 값만 구하면 끝인 상황이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3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5란 말이야.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뭐야?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연립하면은 mx 플러스 n이 나온다고 쳐봅시다. 괜찮니? 그럼 얘를 넘긴 녀석이 다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5 마이너스 n은 0인 녀석이 일단 1이란 근과 1이란 근과 a라는 근을 가져요 라는 뜻이 되지. 왜일까?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나? 접하고 있지. 그럼 쟤는 중근을 갖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 다음 여기서 만나고 있지. 얘는 a에서 만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의 근은 1과 1과 a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a 값이 그냥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본 거야? 근계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아 여기는 얘가 어떤 직선이든 상관없어. 어떤 직선이든 상관없어. 왜냐면 얘 3차의 계수와 2차의 계수를 가지고 근계수 관계가 서로 다른 세 근의 합이 될 테니까. 그죠? 그럼 이 세 근의 합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어떤 직선이 나오든 무조건 얘는 뭐가 된다? 이렇게 세 근의 합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여기는 요 녀석이 4네. 근데 여기는 1이니까 1이 두 개가 있네. 그러면 2가 하나 더 있으면 되겠구만. 2가 하나 더 있으면 되겠구나. 2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계수. 이것도 여전히 수학상에서 배웠던 개념이잖아. 그러면 수학상에서 배웠던 개념이랑 지금 배우는 3차 함수랑 3차 방정식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얘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했던 거랑 3차 방정식과 3차 함수를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랑 어차피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얘에서 그냥 A만 궁금했어요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눈으로 2네. 그냥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오케이? 만약에 여기는 얘가 없었어. 그럼 A는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2였겠지 뭐. 1과 1과 마이너스 2여야 다 더하면 0이 될 테니까. 됐습니다. 그런 느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채로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든 대처가 가능해지거든. 그냥 이 상황은 이렇게 하랬었어, 저 상황은 저렇게 하랬었어라고 하는 그냥 되게 수동적인 생각을 가지고만 수학을 접근하게 된다면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수학 공부라는 것 자체가. 왜? 모든 문제의 유형을 다 외워야 돼. 그렇죠? 근데 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 난 해석할 능력이 없어.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고등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중등 수학이랑 달라요. 경험을 해봤겠지만, 그죠? 자기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앞에서 열심히 설명해 주는 것들은 뭐야? 생각의 흐름들을 잡아주고 있는 중이야. 그럼 너희는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생각의 흐름을 너희 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복습. 그죠? 그걸 가지고 복습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을 안 하고 수학을 잘할 그 방법은 없어요. 오케이? 극소수의 천재들한테만 허용된 얘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너희가 어디까지 하면 되겠어요? 유형 4번까지 했으니까 유형 4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유형 5번부터 다시 진행해 봅시다. 고생했습니다.